자, 오늘은 다음 시간에 통풍을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이 통풍이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생기는지, 왜 사람에게 통풍이라는 병이 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근본 원인에 대해서 과학 유튜브 채널처럼 아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야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통풍의 치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마음속 깊이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인간은 근본적으로 왜 통풍이 걸리는지 아주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안내과의 스탁드입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통풍이 그냥 관절염, 발가락이 아픈 병, 이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통풍은 단순히 발가락이 아픈 병이 아니라 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입니다. 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통풍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녹색이 당뇨예요. 요 주황색이 고지혈증입니다. 빨간색이 고혈압이에요. 요 파란색이 통풍이라고 봤을 때, 요 네 가지 질병을 인간이 가지게 된 배경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음식입니다. 요게 혈액이에요. 요게 우리 몸에 손상을 입은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당뇨는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피 속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당뇨고요. 콜레스테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음식으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피 속에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혈관 벽 안에 축적이 되는 게 고지혈증이죠. 자, 고혈압은 역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서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게 고혈압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통풍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음식으로 퓨린을 많이 먹었을 때 피 속에 요산이 높아져서 이게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통풍이에요. 자, 그런데 통풍이 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요 통풍은 반드시 관절에 염증이 생겨야지, 요 단계까지 와야지 우리가 통풍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요 단계까지, 즉 혈당만 올라도 당뇨예요. 콜레스테롤만 높아도 고지혈증이에요. 혈압만 높아도 고혈압이에요. 이런 손상이 안 와도 그냥 피 속에 어떤 수치만 달라지면 그 수치를 가지고 바로 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통풍은 요산만 높고 관절에 염증이 없으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는 병으로 따로 불러요. 요거는 우리가 굳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죠. 자, 우리가 혈당이 높은 게 문제죠. 혈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혈당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조금만 혈당이 낮아도 저혈당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혈당이 더 낮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예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없으면 죽어요, 우리. 혈압 똑같죠? 혈압이 높은 게 문제지 혈압이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요산도 높은 게 통풍을 일으키긴 하지만 뭔가 이 애들처럼 반드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산이 뭐 통풍이나 일으키는 핵폐기물 같은 많고 나쁜 물질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산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처럼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 역할이 바로 항산화제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으면 이제 노화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또 항산화를 시켜줘야 돼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람은 바로 요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산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강도가 비타민 C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사람을 포함하는 이런 진원 암흑에서 요산이 혈액 속에 항산화 능력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산화 역할을 하는 그 절반 이상이 이 요산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물질이죠, 사실. 자, 사람이 처음부터 이 요산을 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의 진화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장류 조상부터 사람으로 진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통풍이라는 병을 얻기까지 세 군데에 어떤 결정적인 기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점이 바로 여우원숭이 같은 곡비원류와 직비원류가 분리되는 요 6천만 년 전쯤에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6100만 년 전쯤에 직비 원숭이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직비와 곡비가 뭐냐면, 자, 곡비는 이렇게 코가 둥근 거예요. 그래서 곡비예요. 직비는 이렇게 코가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직비예요. 그래서 코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곡비 동물들은 이제 코가 이렇게 젖어 있어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보면 이렇게 코가 젖어 있잖아요. 직비는 코가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곡비는 윗입술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비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둥글고 젖어 있고 갈라져 있는 요런 게 평평하고 말라 있고 붙어 있는 요 세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직비 원숭이로 분리가 됩니다. 자, 요 지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요때가 바로 6100만 년 전 팔레오세기인데, 요때 지구의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높았어요. 그래서 요때 굉장히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과일이 이렇게 지천에 널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렇게 줍줍하는 거죠. 요때 나타난 직비 원숭이들은 굉장히 많은 과일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뭐 항산화 물질이 비타민C랑 요산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원래 동물들은 비타민C를 자체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직비 원숭이들 빼고는. 근데 기온이 상승했죠. 그래서 직비 원숭이들은 엄청난 과일을 이렇게 줍줍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와 요산을 가지고 항산화를 하고 있었는데, 비타민C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타민C를 자체 합성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비타민C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타민C를 자체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과일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문제는 없긴 했죠. 근데 과일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굳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을 없애버릴 필요까지는 있었나? 이런 의문이 또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항산화 역할뿐만 아니고 단백질 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모자라면 우리가 막 피가 철철 나는 괴혈병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건 먹는 거고, 우리가 또 자체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굳이 없애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과일이 뭐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굳이 중요한 유전자를 잃어버리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C를 합성하는데 포도당이 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없애버림으로써 뇌가 포도당을 좀 더 쓸 수 있게 했다는 가설이 있고, 또 비타민C를 우리가 자체 합성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추가로 또 생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니까 그냥 굳이 사 먹을 수 있다면 사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비타민C를 줍줍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몸에서 활성산소 만들어 가면서까지 합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비타민C 합성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비 원류들이 쭉 과일을 줍줍하면서 살아왔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위에랑 아래 원숭이들 차이가, 요 밑에 있는 애들을 잘 보면 바로 꼬리가 없죠. 그래서 이 꼬리가 없는 애들을 호미노이드라고 해요. 이 꼬리가 없어지는 기본 긴팔 원숭이부터 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요때가 바로 1600만 년 전 꼬리가 소실되는 시점에 지구의 기온이 굉장히 또 반대로 수직으로 하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줍줍하다가 비타민C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세상 좋았는데 몰랐던 거죠. 이렇게 과일이 없어질 줄은. 그래서 여기서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산을 연끌을 해서 최대한 아껴 쓰는 방향으로 두 번째 진화를 하게 돼요. 원래 우리는 요산을 알란토인이라는 배출하기 쉬운 형태로 분해를 해서 소변으로 쫙쫙 배설을 해왔었어요, 직비 원료 때. 근데 비타민C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요산을 연끌하기 위해서 이 배출하기 쉬운 알란토인으로 분해를 하지 못하게 유리카제라는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역시 두 번째로 불활성화를 또 시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를 꺼버리는 게 1차 진화, 요산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효소를 꺼버리는 게 2차 진화예요. 그렇게 두 번째 진화를 하면서 요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항산화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이 요산을 이렇게 연끌해가지고 이제 얘 가지고 항산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산은 항산화에도 비타민C보다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과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를 촉진합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내장 지방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요때 이렇게 기온이 급강하면서 과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먹이가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지방을 몸에 축적하고 있는 개체가 생존에 더 유리했어요. 그거를 요산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요산은 혈압도 유지하고 뇌신경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가지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나쁜 작용을 일으키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작용들이 생존에 더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산을 분해하지 않고 영끌할 수 있는 진화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산이 이렇게 항산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또 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인류 안에서도 유난히 요산이 또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저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들을 쭉 피를 뽑으면 요산이 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뭐 7, 8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2 이하, 즉 1점대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저요산 혈증이라고 하고 이러한 저요산 혈증 환자들은 뭐 본인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혈압 환자들을 뭐 혈압을 올리는 치료를 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언가 이제 요산이 너무 낮아서 뭐 항산화라든지 뭐 뇌신경 보호라든지 아까 그런 봤던 좋은 역할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요산으로 항산화를 못하니까 비타민C를 좀 추가적으로 먹어준다든지 아니면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이런 비타민C나 아연을 조금 보충제로 먹어주는 정도는 너무 불안하시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굳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가 급격히 모자라지면서 요산을 연결해서 쭉 또 항산화를 잘 해왔어요. 요 꼴이 없는 원숭이들이. 이렇게 쭉 인간까지 진화를 해오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자, 인간이 돼서 세 번째 요산에 대한 기점을 맞이합니다. 자, 그게 바로 100년 전부터 우리 인간이 퓨린 섭취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920년대 미국인을 조사해봐도 평균 요산 수치가 3.5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그 꼴이 없는 원숭이들 요산 수치하고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나 원숭이나 100년 전만 해도 요산이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100년 전에는 우리가 원숭이들과 차이가 없었어요, 수치가. 근데 현대 인류는 요산이 6 정도 나옵니다. 이게 심지어 고요산 혈증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도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고요산 혈증은 보통 7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통풍 환자들은 더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C가 조금 들어오니까 요산을 연결해서 항산화를 하고 있던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산이 폭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산화의 걱정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생기는 통풍이 왔다는 거죠. 자, 그게 퓨린만 그렇냐? 그게 아닙니다. 자, 고지혈증 시간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원숭이들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탄수화물 많이 먹는 거, 지방을 많이 먹는 거, 나트륨을 많이 먹는 거, 퓨린을 많이 먹는 거, 이 모든 게 지금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영양소들이 모두 폭증한 거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칼로리 자체가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기, 술, 과당을 100년간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고 이걸 다 떠나서 통풍의 가장 큰 원인인 비만, 바로 모든 칼로리가 100년 만에 폭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통풍 이런 병들은 100년 전만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왕이나 귀족들만 걸리는 병이었어요. 하지만 100년 사이에 우리 현대 인류의 평균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그냥 서민, 아무 일반인도 100년 전의 왕과 귀족보다는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퓨린 폭증, 칼로리 폭증이라는 환경에 아예 전 인류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00만 년 전에 과일이 넘쳐나던 시절과 똑같은 환경을 맞이한 거죠. 이 원숭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게 된 겁니다. 전 인류가. 그래서 이 원숭이는 어떻게 됐죠? 비타민C를 합성하는 유전자를 버림으로써 지금까지 잘 생존해 오게 됐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환경에 노출된 지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가정이지만 앞으로 수백만 년이 지나서 무언가 통풍이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지 않는 또는 이런 병의 합병증으로부터 살아남는 그런 세 번째 진화를 겪지 않는 이상 우리는 통풍 내지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영원히 걱정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인류가 처한 환경이고
이 현대인류가 통풍을 갖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고,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요산이 항산화 물질이다. 그래서 비타민C로부터 얻어야 될 항산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요산을 가지고 항산화를 하려던 과정에서 우리가 통풍이 온 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이러한 원리 덕분에 이 비타민C를 많이 먹어주면 굳이 우리가 요산을 많이 안 만들어도 항산화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요산이 좀 덜 생성된다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실제 시험해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47,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비타민C 섭취량하고 통풍 유병률을 봤더니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통풍이 예방이 되더라. 그게 1.5g 이상을 먹어도 그 능력이 유지가 되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바탕으로 2022년에 비교 임상 시험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0년간 실제로 플라시보와 비타민 500ml를 먹는 비교 임상 시험을 해보니까 500ml 먹은 사람이 요 정도, 그게 12% 정도가 실제로 예방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미 통풍이 생긴 사람은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500ml 이상은 여기 이제 코호트 연구에서는 그럴 것이라고 나왔지만 비교 임상에서는 500ml 이상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500ml보다 더 많이 먹었을 때 통풍이 더 예방이 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 2022년 논문까지는. 그래서 뭐 1.5g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방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타민C 메가도즈, 굉장히 고용량을 먹었을 때는 통풍이 도리어 악화가 되고 심지어 요로결석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통풍이 안 생긴 무증상 고혈당 혈증 환자가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500ml 정도는 뭐 먹어볼 수 있겠지만, 자, 제가 당뇨 시간에 당뇨는 무언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무언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무언가 적게 먹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돼지 감자나 여주 같은 걸 무언가를 또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한 바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통풍도 우리가 무언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비타민C 같은 걸 먹어서 어떻게 해결하자 또는 예방하자, 그렇게 접근하는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통풍은 결국은 무언가 적게 먹어야 해결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이 왜 통풍이라는 병을 얻게 됐는지 이유를 살펴봤고, 발가락만 아픈 병이라고 생각했던 통풍이 인간의 그 끊임없는 항산화와 관련된 전투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 아니고 지금까지 닥터 닉뉴였습니다. 자, 오늘도 세 줄기억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